적법 절차, 인권 보장, 과연 그동안 검찰이 해온 행태에 비추어서 지나가는 개나 소가 다 웃을 일이죠. 네. 예. 그 아까 제가 역사 검찰의 내란의 DNA가 있다. 검찰 내 내란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아니라는 거고요. 내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로펌 같은 역할을 검찰이 자임했는데 그게 세 번째고 그들은 상습범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단죄를 방해하는 상습범인 거죠. 그 원인은 그 두 번에 앞서 있었던 두 번의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어요, 검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석방을 하는 것을 감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란의 주요 종사자 그리고 내란 수계 모두를 단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것의 이 단죄의 길을 항상 막아왔던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이번에 물어야 된다. 오늘 공수처의 심은정 총장을 고발한 것은 네.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군사 쿠데타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저희들이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또 거꾸로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사실은 입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내란을 처벌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계속 해왔던 궤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공수처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견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 통속으로 내란을 계속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백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명수님 후원 감사드리고 의원님. 네. 그 심우정 총장의 저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게요. 적법 절차 원칙 인권 보장을 얘기했는데요. 네네.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네.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피청구인 측에서 그 주장 또 하고 있는데 배척될 거고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을 근거로 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인권 보장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개인으로 접근하는 사건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인데 여기서 인권 보장을 얘기할 여지가 있을까요? 자, 더 주목할 것은요.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순한 양처럼 네.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1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게 검찰의 관례적인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유독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풀어주겠다. 네. 다투지 않겠다. 예.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인권 보장이라고 했는데 의원님 정말 이렇게 뭐 소뚜껑만 봐도 놀랄 정도의 국민의 인권 보장은 누가 그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범죄자 더군다나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그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생각한다? 그럼 우리 5,100만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내란 수괴범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를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나를 임명해 준 윤석열 여차저차해서 풀어주겠어 이 판단을 한 건데요. 유일하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이유 딱 하나. 과거의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즉시항고 제도가 유연이라고 나왔으니 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즉시항고하면 네. 위헌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다.
자기네들이 헌법재판소입니까? 그럼 법원입니까? 조금만 의원님 저 법률위원장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뭐냐면 기존에 그 이들이 자꾸 얘기하는 건 구속집행 정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치소 같은 데 있다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네. 해서 잠시 정지돼서 나온 그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구속 취소라 그러면 이건 완결적인 거잖아요. 한번 나가면 다시 잡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속의 효력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러면 그 판례, 그 네. 위헌적인 내용을 네.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가 됐던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이었습니다. 부모상.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그 바로 나가도록 법원에서 구속 집행정지, 그러니까 집행을 정지시켜놨어요. 나갔다 와라. 예. 근데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즉시항고를 제기했어요. 예.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때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중단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구속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부모상 못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예. 이 사건은 구속 취소, 그러니까 구속의 근본적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조차도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예 다투지 못하도록 그 즉시항고 제도를 소멸시키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그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네. 저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 어떻게 보면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에 예, 예. 행정부는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선제적으로 자기가 이거 위헌이니까 나 집행 안 할래. 네.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근거인 그걸 가지고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의도된 네. 즉시항고 포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시간이 도가된 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법원 판결대로라면 네. 검찰의 실수 뭐 그게 의도됐든 아니든 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자기들이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인정해버리고 만다. 그럼 그런 걸 인정하려면 엄청난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최소한의 골목대장이라도 하려면 자기가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네. 검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이 자기의 권한을 먼저 자기가 내놓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왜 그 대상이 내란수계냐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이 그랬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죠.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은 되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 왜 그 주장이 타당한 건지를 이번에 검찰 스스로 증명해 냈던 것이죠. 네. 예. 지금 11,000분께서 한 뜨겁게 번 더 받아보는 그 상급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행법이 있고 그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합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자기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집행기관이잖아요. 판단기관이 아니잖아요. 또 상식적으로 이게 이 절차는 통일성을 기해서 만약에 이 사건만 적용할 게 아니라 만약에 바뀌었다면 앞으로 계속 적용하려면 네. 법원 행정처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아마 고민을 같이 할 것 아니,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법원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다 판단해서 알아서 윤석열을 위해서 법을 자기네들이 창조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태균마저도 나도 다시 판단해 보겠다,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검찰 스스로가 무너뜨린 행위인데 저자들이 법을 집행하고 법치를 얘기하는 법치를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기가 차서 네. 반드시 검찰개혁 4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의 최대 목표를 이전부터 했습니다마는 다시금 저희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땅의 그 법비들, 법꾸라지들에 대한 그 비판 당연히 자기들이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000분이 넘게 아주 뜨겁게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용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단톡 그리고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혹시 이게 헌재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한 많은 불안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법률위원장 민주당에서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더 어떤 세세한 내용보다도 먼저 큰 내용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헌재, 저희가 정작 이제 중요한 건 헌재 결정인데 그 결정에 미칠 영향 어떻습니까?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단언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말 그대로 그 절차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구속 기간 도과 여부라고 하는 매우 한정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그것도 처음 네. 법원 1심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은 어떤 겁니까? 헌법의 위반 여부를 다루는 그렇죠. 헌법 재판이고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네. 딱 들어보면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아예 쟁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요 한 20년, 30년씩 그 법원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된 분들인데 이런 전례가 없는 첫 1심 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이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요. 네. 그 피고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러저런 주장을 한 거를 그냥 결정문에 일단 나열을 해놓고 네. 이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 결정 있기 전에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영장을 다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전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전제로 한 어떤 뭐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이런 증거 절차의 문제도 나올 계제가 없다. 그래서 네. 탄핵 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벌써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도자료 비슷하게 내면서 꽹가리 치듯이 하면서 윤과 한 총리가 돌아올 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 업무를 어떻게 정상 가동을 하고 뭐 의료 개혁 이런 것도 차질 없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든단 말이죠. 마치 곧 당장이라도 직무에 복귀할 것처럼 일종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랑 함께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거에 혹시라도 네.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한테 네. 업무 보고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와요. 비슷하게 뭘 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된 거죠. 업무 보고는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게 네. 완전히 그냥 헌법과 법률은 그 안중에도 없는 행태들이고 이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 위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쉽사리 휩쓸리진 않을 거다. 다만 어쨌든 국민적 여론이 또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의 특성상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주당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했잖아요. 네. 예, 국회에서 예.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시민사회랑 같이 목소리를 좀 계속적으로 좀 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